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이제 연휴가 사실상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마음이 좀 급한 분들은 고향으로 뭐 가신 분도 있으실 거고 지금 이제 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뭐 연휴라는 게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뭐 다 그런 건 또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쉬는 날이 이어지니까 또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어쨌든 주식 시장도 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편하게 휴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고향에도 다녀오셔야 될 거고 또 뭐 차례도 지내야 되고 성묘도 해야 되고 가족들 친지들 인사도 나눠야 되고 뭐 바쁩니다. 또 연휴에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모두가 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진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직 음력 1월 1일이 이번 일요일인 거죠. 설날인 거고 올해 이제 개묘년이라고 하는 토끼해인데 토끼해의 시작은 입춘이죠, 입춘. 입춘이 언제죠? 2월 4일인가요? 보통 2월 4일. 이제 첫 번째 절기가 시작이 되는 입춘에서부터 대한까지 그 절기가 24절기가 한 바퀴 도는데 그 입춘에서 이제 개묘년이 시작이 되니까 아직도 개묘년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개묘년 새해가 밝았다는 둥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니고 어쨌든 2023년도 새해는 시작이 됐고 또 다음 이번 주 지나면은 또 설날도 지나니까 사실상 뭐 새해 인사는 다 이번 주 안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오늘 우리 증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어제 미국 증시가 빠져서 많이 빠져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미국 선물 지수가 일제히 쫙 올라가면서 오늘 우리 분위기 되게 좋았고요. 또 아시아 ETF들이 되게 좋았어요. 어제 미국 증시는 빠졌지만 대만인가? 대만 정도 빼고 중국도 괜찮았고 우리나라 그 사우스 코리아 ETF도 1.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 또 미국 선물 지수가 좋은 흐름이 나왔고 또 중국 증시 개장하자마자 항생 지수도 그렇고 상해 종합도 그렇고 쫙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좋은 오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잔뜩 걱정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이제 아시아 증시들 특히 우리 증시도 개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오전장 개장 직후부터 계속 끝까지 좋아지는 뭐 그런 흐름이 나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속기 쉬운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아침에 동시효과만 잘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미국 선물지수 방향만 잘 잡아도 어, 증시의 어떤 방향을 좀 들여다보고 예측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이 뭐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올까? 뭐 때문에 우리 증시가 잘 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금리를 어, 올리는 그 추세가 이제 끊길 거라는 그런,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인상하지 않을 거라는 동결 정도로 갈 거라는 기대감이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커졌었던 하루였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일단은 뭐 두 달 연속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일단 아마 그 2월에 있을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1월 13일 날 지나가고 나서 금융통화 위원회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 지난번에 제가 써드린 어, 2월 23일이네요. 2월 23일 날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올해의 두 번째 금통위가 열리는데 여기서 금리를 동결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오늘 시장이 기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근데 이제 일단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요. 근데 그런 기대감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전혀 이상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증시가 여기서 금리를 더 우리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서민 가계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물가는 사실 아직 조금 불안하거든요.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계속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인 것도 분명히 맞다. 그러면 나중에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는 그런 어떤 상황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 계속 금리를 올려온 어떤 그 결과가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느냐를 좀 봅시다. 한 번 정도는 지켜봅시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증시는 뭐 환호하겠죠. 그래서 일단 꾸준히 지금 1월 들어서 뭐 12월 말 1월 초 이때부터 증시가 이제 상승 방향을 틀고 있는데, 이거는 금리 이제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상승하는 그 기류는, 한국에서의 상승은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간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동결을 하면 이제 증시에서는 나중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미국이 이제 만약에 올리거나, 미국은 계속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따라 올리더라도, 아 이제 진짜 급격하게 올리던 그 추세, 우리 역사상 최초의 7번 연속 지금 금리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갈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또 그런 기대를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도 지금, 근데 이제 중국은 약간 우리하고 좀 뉘앙스가 다르죠. 중국은 원래 중국 국내 경제 문제 때문에 금리를 낮출 거라고 예상했던 걸 낮추지 않고 동결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하 쪽에 조금 무게를 싣고 있었는데 금리를 올리진 않았지만 동결을 해버렸죠. 미국과의 이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중국에 있는 중국 내 어떤 투자 자본이 미국으로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낮추지를 못했던 거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도 지금 일단 금리 이슈가 좀 예민하긴 하지만 그 증시가 그런 어떤 실물 경제를 조금 더 선반영하는 거를 감안하면은 지금 약간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금리를 진짜 낮출지도 몰라 하는 그런 어떤 기대,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1월부터 시장을 어떤 지배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한두 번 더 올릴 거예요. 미국이 계속 5% 이상까지 올리려면 지금보다 3번 정도 더 올려야 되거든요. 최소 3번. 세 번에서 많으면 4번 정도. 뭐 0.25%포인트씩 올린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미국은 물가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확 잡고, 그 다음에 금리를 다시 조절하는 그런 단계로 가게 아주 건전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고,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제 천천히 안정화하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의 대한민국 증시는 우리 금리 올리는 그 추세가 1월 13일 날 금통위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상 끝났어, 이제 동결로 갈 거야 하는 기대가 왕창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다면은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우려로 빠졌던 업종이 이제 살아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은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철강, 화학, 정유, 건설, 제조,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업종을 봐도요, 그런 힌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럴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서 들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는 과거 사례도 그렇고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또 마침 이 그 건설, 철강, 정유, 화학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계속 담고 있고,
반면에 개인들은 여전히 2차 전지만 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2차 전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외국인 기관들이 저점에서 일단 쫙 깔아서 투자를 저점 매수를 확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살 거 없나 하고 들여다보고 그때 가서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이제 업종이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순서가 약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568종목이 올랐고요. 254종목이 빠졌습니다. 0.63%가 올랐고 0.58% 코스피 100이 올랐으니까 대형주보다는 오늘은 중소형주들이 좀 더 좋은 흐름이지 않았나 싶고요. 코스닥은 912종목이 올랐고 513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0.71%가 올랐는데 코스닥 150은 0.44% 올랐으니까 역시 마찬가지. 코스닥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 시장 모두 개인만 팔고 외국인 기관이 샀는데 코스피는 외국인이 주도했고 코스닥은 기관이 주도를 했습니다. 지금 선물지수 나스닥 선물지수가 0.4%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보니까 다우존스는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선물지수가. 그래서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0.28%가 올라서 1235원대 그리고 국제유가는 1%대 상승을 하면서 80달러를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등에 따른 해외 증시 약세 영향으로 오전에 등락을 거듭했지만 연휴를 앞두고 중국 등 아시아 증시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이 8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건설, 철강, 금속, 전기, 전자, 제조 이런 겁니다.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하락 영향으로 약세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의료정밀, 오락문화 등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 중심으로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중국의 경제 회복 기대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기반의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으로 미국 증시 때문에 하락 출발했지만 중국의 경제 회복 기대감 그리고 미중 갈등 어제 그 미국하고 중국이 다보스 포럼 하는데 스위스였나요? 거기서 이제 만나서 제니 옐런이랑 류허인가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담 나누고 하는 걸 봤는데 사실 그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는 그 얘기 기사가 나왔고 또 어제 그 로이터에서 다보스 포럼 생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쭉 보다 보면은 이렇게 재미있는 어떤 소식들이 속보들이 거기서 나오긴 했는데 우리 증시하고 그렇게 어울릴 만한 그런 건 아니었고 또 우리 대통령이 그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런 그 발언 때문에 좀 시끄럽고 이러면서 혹시 관련된 뭔가 있을까 하고 이제 잠깐 시간 날 때 잠깐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만나서 그 경제 수장들이 만나서 대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된 건데 사실 여기에 그 어떤 의미 있는 이견을 좁히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이제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제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세계 경제를 그 파국으로 몰고 가지는 말자 이런 정도의 합의는 했어요. 그래서 재미가 썩 재미있는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일단 만나서 경쟁을 서로 하더라도 좀 이렇게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만한 그런 극에 달하는 그런 것까지 가지 말자 이런 근데 어떤 대전제에 합의를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수사인 거죠. 외교의 레토릭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만으로도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건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지금 그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서로 견제하고 미국에서 이제 중국 그 규제하는 그런 법안 막 만들고 하면서 거의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그런 사이가 점점점 틈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그 중국과 미국이 그 이렇게 지금 어떤 그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주고받고 하면서 어떤 외교가 어떤 성사되고 조금씩 뭔가 합의점에 이르고 이러면서
그런 소식이 나오기만 해도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의료 정밀기기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넷플릭스가 오늘 아침에 시간외에서 뭐 급등이 나왔다고 뭐 그러던데, 오늘 밤 미국 넷플릭스의 그 주가도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덕분에 오늘 우리 증시에 콘텐츠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보면 그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정도가 2%대 올랐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아를 끌어내렸어요. 시총 11위까지 왔고, 카카오가 가시권에 1조 2천억 정도 차이 나는데, 카카오가 상당히 그 횡보하고 좀 약간은 어 어떤 상승 추세로 가 있지는 않는 반면에,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도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서 가지고 있는데, 이 포스코홀딩스는 일단 지금 같은 그 경제 어떤 전망치가 이렇게 나온다면 철강주 대표주니까 가지고 있을 만하다. 그리고 분기마다 배당 주는 매력이 또 있죠. 그래서 얘는 아주 그 알토란 같은 종목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은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SM이 오늘 8%대 급등이 나오면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셀트리온 제약을 지금 지금 뭐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지금 300억, 320억 차이에요. 310 몇 억 차이입니다. 이거는 단숨에 연휴 끝나고 첫 거래일에 그냥 뒤집어질 수도 있는, 시총 탑10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기념비적인 일이 벌어지기 직전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 BM이 2% 가까이 올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빠졌고, 이런 상황이어서 시총 차이도 또 벌어졌네요. 자, 16위부터 30위를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또 대약진이 이제 시총 28위까지 진입을 했고요. 또 케어젠도 3%대 상승이 나온 반면에, 위메이드는 1%대 하락을 하면서 다시 시총 30위 밖으로 밀려날 그런 우려가 커졌습니다. 자, 업종, 코스피 업종 보면은 건설 업종이 굉장히 좋았죠. 오늘, 그러니까 이거 오늘 그 금리 이런 이슈가 반영이 된다는 거, 당연하죠. 금리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할 거고, 이제 아파트 많이 살 거고, 뭐 집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은 건설사들이 돈을 벌어야 하니까 돈 되는 건설 공사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장주 현대건설이 7%대 상승이 나온 거고, 범양건영 6%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은 뭐 수산인더스트리, GS건설, 대우건설, DLENC, 이우 이런 것들이 4%대 올랐죠. 자, 빠진 업종은 보험업종인데, 흥국화재 이유비가 마이너스 6%대, 한화생명이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의료정밀기기가 이 업종이 이틀 연속으로 지금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루트로닉 사무시 거의 10% 정도 올랐고, 오스템 임플란트 8.55, 루트로닉과 인바디가 7%대 상승이 나왔고요. 기타 서비스 업종이 제일 제일 안 좋았는데, NBT 마이너스 7%대, 카이노스메드 마이너스 4%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명문제약과 에이프로젠바이오 2%대 오른, 이게 뭐 약세라는 거죠. 빠진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한독이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펜젠과 원바이오젠이 8%대, 파마리서치 오늘도 급등 6%대 올랐습니다. 지금 10만원 또까지 뭐 단숨에 치고 올라갈 그런 기세예요. 지금 하락한 종목은 메디톡스가 마이너스 5%대, 휴마시스와 HK이노엔이 마이너스 3%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575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닥의 제넥신과 고영이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며칠째 연속으로 1위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생활건강, 포스코 케미칼 순이었고,
코스닥은 LNF, 에코프로비엠, SM, YG 엔터테인먼트, 메디톡스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 한진칼, 아모레퍼시픽, 한샘, LG생활건강, 넥센타이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RFHIC, 인텔리안테크, 셀트리온제약, 현대바이오, 솔브레인 순이었습니다. 자, 중국이 이제 기준금리하고 같은 의미의 LPR이라고 하는 그 대출 금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LPR을 지금 이번에 사실은 좀 인하하지 않겠느냐. 이제 부동산 뭐 시장이라든가 이제 중국에 지금 좀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들 때문에 떨어뜨리지 않겠느냐, 낮추지 않겠느냐를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이제 그 깨고 동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언론에서는 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완화적인 금융 정책을 계속 쏟아냈는데 이걸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LPR이 이제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 부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올리고 있는데 중국이 거꾸로 내리고 있었으니까 격차가 벌어지면 이제 외화가 중국에서 빠져나갈 거다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중국도 어쩔 수 없이 동결 내지는 최악의 경우에는 좀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뭐 인플레이션을 잡는 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건강성을 또 생각해 보면 반드시 나쁜 건 또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각국의 지금 상황과 그다음에 정책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뉴스 하나가 나왔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2달 연속 하락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그 가격, 우리가 사는 물건의 가격은 소비자 물가 지수잖아요. 소비자들의. 그러면 그걸 물건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들여오는, 다시 그들이 사오는 그 원자재라든가 원료라든가 이런 가격들을 이제 수치화한 게 생산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짧으면 한 달에서 길면 한 뭐 몇 달 안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이번 달에 다음 달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데 이번에 2달 연속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그러니까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고점 찍고 이제 하락세로 완전히 접어들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중이기 때문에 굳이 강력하게 그 금리 인상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야. 2월 아까 2월 23일이었죠. 2월 23일 날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겠지. 그러면 시장이 환호할 거야 하면서 미리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아까 이제 국무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낮에 했는데 30일부터 뭐 대중교통이나 병원이나 약국이나 뭐 이런 곳을 빼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지금 의무 조항을 이제 권고로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걸 권고로 완화한다 하고 확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언제부터입니까? 2020년 초부터니까 3년 동안 이 진짜 온 국민이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마스크 쓰면서 그래서 이 마스크를 이제 안 써도 되는 그런 구간이 되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뭐 화장품이라든가 또 여행이라든가 이제 이런 리오프닝이 그야말로 진짜 치고 올라갈 그런 상황인 거죠. 반대로 마스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은 이제 조금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제가 이제
이게 오늘 아침이었나 어제 아침이었나 오늘 아침이었나 그 브리핑 글에 써드리고 했던 건데요. 12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그 개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을 딱 추려보면요. 코스피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LG 화학, 삼성 SDI가 이렇게 많아요. 압도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케미칼이 많습니다. 3,842억 원, 2,649억 원이래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이거 넘기면은 또 성일하이텍이니 뭐 대주전자재료니 하는 그 종목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들이 잘 갈 수가 있겠느냐. 개인들이 사면서 동시에 외국인과 기관이 왕창 팔고 있는 종목인데 그게 이제 좀 의문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보면요. 12월 1일 날 보면은 딱 음봉 하나가 뿅 하고 솟아있죠. 12월 달에. 여기서부터 1월 초까지 하락을 한 뒤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딱 하락세로 접어들기 시작한 타이밍이 바로 개인들이 2차 전지 사모으기 시작하는 시점하고 거의 일치하더라 하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개인들 순매수만 추려보면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BM 이 세 종목이 1,000억 원 이상 매수를 하고 있고, 네 번째로 많은 매수 종목이 다우데이터인데 47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개인 자금이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BM 이 세 종목에 몰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보시면은 뭐 나노신소재나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도 지금 개인들의 순매수 2차 전지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이고 지금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은 주가가 좀 잘 가기 어려운 구간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12월 달부터 1월 초까지 한 달 동안 내내 빠지고 있었고, 이때 개인들이 2차 전지 종목들을 압도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이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수급을 보면은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지만 기관이 4일 연속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특히 어제의 2배 정도 팔았죠. 그래서 1,500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개인만 매수, 역시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최근 한 달 순매수 보세요. 개인만 113만 5천 주가 쌓여 있고, 외국인 기관은 계속 매도 우위. 그나마 외국인이 최근에 샀는데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매도량이 많은 그런 구간입니다. 200원이 빠졌어요. 제약은 개인이 8,100주 사고 기관이 약간의 매수를 거들었지만 역시 외국인들 매도가 거세게 나오면서 800원이 빠졌고요. 위메이드는 기관이 매수했지만 거래량이 뭐 뚝 떨어지면서 이제 관심이 좀 덜해지는 그런 구간이고, 오늘 역시 400원이 빠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양매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간만에 들어왔습니다. 양매수가 들어온 걸 1월 11일 이후에 며칠 만입니까? 7일 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1,900원이 올라서 99,400원까지 주가 회복을 했고요. 강원랜드는 외국인이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150원이 올랐습니다. 시간에는 셀트리온이 보합, 헬스케어는 0.17% 100원이 오른 58,200원, 제약도 보합이었네요. 위메이드 0.42% 150원이 오른 36,200원, 에코프로비엠 0.1% 100원이 오른 99,500원, 강원랜드는 0.21% 50원이 빠진 23,8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이제 좀 주가가 빠져서 좀 안타깝긴 한데, 사실 매물대에다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거의 온 것 같아요. 이제 더 빠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이 가운데 제가 그어놓은 선이 16만 2천 원인데 오늘 16만 2,500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저가가 16만 1,500원. 그러니까 오늘 저점 부근에서 거의 바닥을 잡은 게 아닌가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좀 더 빠지면 그 아래쪽 매물대가 굉장히 강해서 이 밑으로 내려가기가 쉽진 않을 텐데 15만 6천 원 정도 되는 자리고요. 그런데 저는 이 아래쪽 매물대는 이제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져도 제가 생각할 때는 1월 4일 날 저가 15만 6천 원인데 그 아래쪽 매물대 하단이, 그러나 이 매물대가 바뀌는 16만 2천 원 정도, 16만 한 1,500원 정도가
그러니까 오늘 저점이에요, 정확하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저점,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요. 헬스케어는 뭐 사실 약세, 너무나 지는 이제 약세여가지고 지금 뭐 이틀 연속 양봉이 나왔지만 시초가가 원체 빠져가고 출발을 하다 보니까 큰 어떤 그 모멘텀이나 상승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구간이고, 역시 21선에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당분간 이걸 깨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개인 매수만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제약은 초록색 61선을 따라서 그 밑으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61선이 64,950원 정도 되는, 64,90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오늘 저점이 64,600원에서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61선 위로 회복을 한 거죠. 65,200원에 마감했으니까. 그래서 61선의 지지를 확실히 받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머리 위에 지금 이동평균선이 잔뜩 모여 있어가지고 크게 올라가기가 하나같이 다 매물벽이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가장 오밀조밀 모여 있는 매물대, 저 이동평균선 중에 121선이 제일 높은데 67,200원인데, 야, 여기까지 가는 것도 3%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구간이고요. 위메이드도 지금 1년치 일봉을 보여드리면 4만원에서, 위쪽에 4만원에서 아래쪽에 한 3만원까지 이 구간에 쫙 지금 1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깨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61선, 초록색 61선이 또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4만원 깨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좀 상승세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크게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장에 관심을 받으려면. 에코프로비엠은 지난번에 481선 부근에서 이제 저점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상승하다가 다시 이번에 하락세가 한 일주일 이어졌는데, 노란색 21선에 닿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21선 저점 딱 지지가 나오더니 오늘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서 이 매물대가 바로 위에 있는 매물대가 10만 원이거든요. 10만 300원 정도 되는데, 이거 10만 원을 딱 깨면 이제 초록색 61선까지 도전. 61선은 10만 4천 원. 중요한 순간이고, 연휴 지나고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와 줄까, 계속 이게 관심사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 10만 원 깨고 올라가는 게 매물대를 새로운 매물대로 바꿔치기 하는, 레벨업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다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될 테니까 그렇고요. 자,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네요. 61선에 닿았습니다. 약간 50원 정도 올라갔을 것 같은데, 지금 61선이 23,840원, 23,850원 오늘 종가. 그러면 정확히 61선에서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 이제 초에 그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이 부근을 61선을 깨고 올라간다면, 그러면 이제 121선 위쪽에 24,500원 정도 되는 그 구간까지 단숨에 밀어 올릴 가능성도 있지만, 밀리면 다시 한 21선까지 빠질 겁니다. 21선은 23,400원입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는 지금 이 이동평균선들 매물대를 하나씩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 움직임,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지수 볼까요? 미국 선물지수가 지금 밤에는 이렇게 뭐 안 좋다가도 그 장중에 좋은 흐름으로 바뀌고, 그런 아주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자,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20포인트, S&P 500이 플러스 2.75포인트, 그 다음에 나스닥은 37.5포인트 오르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아직 뭐 시간 좀,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41포인트, S&P 500은 플러스 4.75, 나스닥은 플러스 57.5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스닥은 선물지수가 크게 올라가고 있고, 다우존스는 선물지수가 크게 빠지고 있는, 이 엇갈린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조금 시장을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나스닥의 이제 이 대형주들의 흐름이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에 다우존스가 조금 하락, 전통적인 어떤 뭐 금융이나 에너지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아마 하락할 가능성을 좀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선물 지수 흐름 아직 이제 개장까지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정작 개장한 이후에 미국 증시 흐름이, 이 흐름이 어떻게 지나간지, 결과보다는 흐름, 중간 과정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뭐 어차피 그 증시 열리지 않으니까 마음 편히 푸근히 쉬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뭐 좀 불규칙하게, 뭐 어떤 날은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날은 뭐 시간이 되면 한두 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불규칙적으로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고, 어, 가급적 최대한 뭐 한번 그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는데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운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요.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